네, 이렇게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된 지난 1994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하는데 24년 만에 극심한 불볕더위에 그야말로 한반도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네, 폭염과 함께 오존과 자외선, 미세먼지까지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요. 기록적인 올여름 폭염의 원인과 전망을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계속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염특보가 일주일 넘게 벌써 이어지고 있는데 1994년, 이 최악이라고 하는 1994년하고 많이 비교가 되더라고요. 자, 기록을 깰 수도 있다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의 전 세계적인 기온 관측 기록을 보면 지난 1880년부터 인간이 인간이 재기 시작했는데 139년 만에 역대 4위의 높은 기록을 벌써 일찍이 1월부터 5월까지 기록을 했거든요. 자, 최근 한반도 주변에 보면 이제 이게 크게 넓고 거시적으로 보면 당연히 기후변화의 한 모습을 지금 보는 것 같고요. 좁게 보면은 일찍 우리나라 여름철에 영향을 덮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 덮었거든요. 자, 지금 매년 여름 우리나라는 도시 열섬이라고 그래서 도시 지역이 농촌 이런 전원 지역보다 기온이 높거든요. 그런데 올여름 최근 한 열흘간 지속되고 있는 건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기온이 높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의 여름에 나타나는 그런 공기, 그런 더운 공기 속에 있지만 확실히 다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그게 전 북반구 지구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최근 이 전국의 낮 최고 기온이요 평년보다 4에서 7도 정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습도까지 높으니까 불쾌 지수도 상당한데요. 이런 폭염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우리나라 여름철을 영향을 받게 되는 남쪽에서 올라오는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을 일찍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장마가 지난 7월 11일 끝났다고 기상청이 분석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제주도부터 중부까지 대략 한 7월 20일부터 25일 사이에 장마가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무슨 의미냐면 장마 전선 영향을 받으면서 비가 주룩주룩 내리면서 공기를 식혀주고 또 구름이 끼는 이런 조건이 한 열흘간 지금 없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계속 열흘 정도 지금 불을 떼고 있는 격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또 북반구에 이제 중국 대륙 쪽에 우리나라 서쪽에 있는 대륙 쪽이 강한 태양열로 가열이 됐습니다. 통상 티베트 고원은 겨울 내 내린 눈이 덮여 있어서 대개 한 6월까지는 태양이 비치면 오히려 눈이 반사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찍 눈이 많지 않아 가지고 일찍 녹았고 이 땅이 가열이 되니까 이 티베트 고원 자체는 기본이 한 4,000m, 5,000m 되거든요. 기압으로 말하면 우리 대기의 중층에 해당이 되는데 따라서 우리나라 중층 이하 하층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덮여 있고 역시 고온이고 이 티베트 고원에서 데워진 공기가 한 10km까지 상층 고기압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일본까지 확장해 있고 그래서 상하층 간에 큰 열 기둥이 만들어졌다. 그걸 우리가 이제 열돔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줘야 되는데 지금 못 내려왔거든요. 자, 그러니까 상층의 고기압이 일찍 티베트 고기압 발달하면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일찍 북상을 한 그런 어떤 상호작용을 하게 됐고 또 한반도 주변의 바닷물의 온도는 평년보다 높아서 지상 부근에 높고 상층 부근 높고 바다 높고 또 맑은 하늘 이어지면서 연일 강한 햇볕이 내리쬐지 않습니까? 이래서 폭염 네 박자가 지금 맞아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이 계속되는 더위 때문에 사람들이 열대야 때문에 또 잠을 못 자거든요. 그런데 25도를 훌쩍 넘는 열대야가 아니라 30도를 훌쩍 넘는 초열대야 현상까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후 6시부터 그 다음 날 9시까지 밤 기온이 2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날을 우리가 열대야라고 그러는데 무려 30도 이하로 안 떨어지는 날을 우리가 초열대야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게 2013년 8월 8일 강릉에서 딱 한 번 나타나는데 과연 올해 그런 정도의 열대야가 나타날지. 자, 열대야가 주는 피해는 쾌적한 수면 온도가 한 18도에서 20도거든요. 그런데 만약 냉방 시설이 없는 그런 취약지구에서는 25도 이하면 잠을 못 이루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로가 연속이 되고 노약자
신체 허약자층에는 아주 위협적인 게 낮에 폭염도 폭염이지만 밤에 열대야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지금 또 이 초강력 더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중국, 일본, 또 북반구에 있는 캐나다와 미국까지 덮치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이 전 지구적으로 일어난 이유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크게 보면 이제 기후 변화의 한 단면이죠. 그러니까 매년 여름에 똑같은 날씨의 형태를 절대 보이진 않죠. 네. 지구의 역사가 45억 년인데 그 속에서의 어떤 그 전형적인 패턴은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게 깨지고 있다 이거죠. 폭우 일수가 늘어난다거나 또 폭염과 열대야 일수가 늘어난다거나. 자, 지구 온난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게 추운 겨울이 덜 추워진 거고요. 예. 밤에 기온이 떨어지는 밤에 열대야가 늘어나는 거. 이게 이제 전형적인 그런 어떤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의 한 모습인데 올해 지금 북반구의 큰 어떤 대기 대순환 측면에서 상당히 이례적인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뭐 유럽에서부터 중앙아시아, 동아시아, 저 미주까지 지금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인데 뭐 전체적으로 꼭 집어서 뭐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네. 뭐 역시 기후가 변하고 있는 틀 속에서의 그런 어떤 변동이 있구나. 우리나라 역시 1994년도에 큰 폭염이 있었지 예. 않습니까? 그게 이제 지금 한 24년 만인데 그 사이에 2012년 또 2016년 또 그 2094년 1994년 못지않은 그런 또 폭염이 있었거든요. 올해 역시 또 지금 그 속에 있는데 앞으로 이런 현상은 자주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에 파리 기후협약을 맺었거든요. 예. 200여 나라가 서명을 했는데 거기에서 앞으로 지난 100년간 전 지구의 기온이 1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게 이런 폭염, 이런 늘어난 거거든요. 앞으로 1.5도 이하로 우리가 줄여야 된다라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데 전 세계가 동참을 해야 되는데 만약 그렇게 2도 이상 기온이 전 지구 올라갈 경우는 이 폭염 일수가 지금보다 2배 또는 4배 정도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렇습니다. 이 폭염과 더불어서 자외선 지수가 일주일째 매우 나쁜 단계를 기록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치솟고 있고 또 오존 농도도 나쁨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기록했고 또 오늘 영남, 충남지방 중심으로 한때 나쁨 이렇게 계속해서 예보가 되고 있는데 여름철 뭐 이런 기후 네. 이례적이라고 봐야 될까요? 자외선 지수가 예. 강한 건 이제 그 태양이 우리 그 북반구의 머리 위를 이제 수직으로 거의 쪼이기 예. 때문인데요. 그래서 자외선 지수가 높은 건 이제 그 어떤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당연한 여름철의 현상이고요. 지금 아까 오존이 높다고 그랬는데 오존은 지면 부근에 있는 어떤 그 산화물 그러니까 오염, 가스, 매연 물질이 강한 그 태양 광선에 의해서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지면 부근에서 만들어지는 그 예. 오존이 위험하거든요. 상층 한 20km 성층권에는 오존층이 있는데 태양에서 오는 강한 지상에 있는 생명체에 해로운 자외선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익한 건데 지상 부근의 오존은 건강에 해로운 거죠. 눈이 따갑게 예. 되고 어떤 유해 기체 가스로 되는데 그게 역시 그 지면 부근의 그 어떤 자동차에서 나오는 오염가스 플러스 강한 태양열 이 만들어낸 부산물이죠. 뭘 좀 조심해야 될까요? 오존은 우리가 뭐 미세먼지는 마스크로라도 이렇게 그러니까요. 예. 걸러지는데 오존은 기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대비책이 없습니다. 네. 따라서 야외 활동을 그냥 야외 활동 자제하는 금지하는 게 좋고요. 예. 아까 또 미세먼지 말씀하셨는데 이 미세먼지 자체가 1년 12달 인간이 배출되는 자연적인 미세먼지 말고 인공적인 미세먼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이 똑같거든요. 예. 조건에 따라서 이제 봄에 그 건조한 공기에 의해서 자연적인 이제 그 미세먼지가 증가가 더해지기 때문에 더 심각한데 요즘 이 폭염과 관련해서 공기가 지금 정체돼 있거든요. 북태평양 고기압권 안에 예. 갇혀서 그래 따라서 인간이 내뿜는 그 오염 물질은 뭐 계절에 상관없이 늘어날 수 있죠. 만약 이때 비가 오면 미세먼지 농도는 높지 않죠. 그런데 예.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농도가 높게 되고 특히 해안가 높은데 지금 바다로부터 어마어마한 그 바닷물이 증발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 주변의 해안가는 그 염분 농도가 아마 높을 것으로 보여서 그 역시
장비 측계에서는 그냥 미세먼지로 구분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현상이 지금 조건이 좀 겹쳤다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폭염에 강한 자외선, 예. 오존, 뭐 여러 가지 미세먼지 아주 그 최악의 여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때 딱 할 수 있는 게 마음으로 정리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으로. 예.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고 추운 겨울을 기대하면서 시원하게. 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록적인 폭염의 원인과 전망을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